예, 좀 더 알아보기. 첫 번째 좀 더 알아보기의 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장소란 사람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 온 공간을 말하고 영역이란 어떤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또 좀 더 알아보기 1 밑에 또 좀 더 알아보기가 나오죠. 좀 더 알아보기 2는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죠. 장소와 영역이 우리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 중에서 공간적 관점과 관련된 거였다면,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는 그 사회적 관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회 구조란 한 사회에서 개인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정형화된 사회적 관계의 틀을 말하고, 사회 제도란 사회 구성원들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습화된 절차 및 규범 체계를 말합니다. 즉 장소와 영역이 나오면 공간적 관점을,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 중에서 공간적 관점을 떠올리면 되고요. 또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라는 단어를 보면 사회적 관점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내용, 오늘 1단원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끝났죠. 그러면 그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이게 두 번째 내용, 1단원의 두 번째 내용의 제목이 혹시 뭐죠? 예, 1단원의 두 번째 내용의 그 제목은 행복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죠. 즉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간, 공간, 사회, 그다음에 윤리적 관점 등의 그 네 가지 관점이 나온 뒤로는 또 그 통합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 통합적 관점이란 하나의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그 관점을 말하죠. 그리고 왜 사회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데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가 하면, 사회 현상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고, 또 사실과 가치의 문제가 함께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즉, 이 프린트에 두 번째,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실, 가치죠. 사회 현상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고 사실과 가치의 문제가 함께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데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죠. 즉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죠. 예, 그러면 우리 질문 만들기와 모둠 활동은 그리고 탐구 활동은 여러분이 혼자서 지금 풀어보시고요. 지금은 정규 진도 시간이 아니라
시험 전에 그 내용,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개념 체크와 또 확인 문제도 여러분이 혼자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나 다른 통합사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면, 또 2단원은 제목이 뭐였죠? 행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죠. 즉 2단원은 지역적 여건이나 시대적 상황 등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역적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에서 그 지역적 여건으로는 뭐가 있었죠? 건조기후 지역, 가난한 지역,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 종교가 발달한 사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먼저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물질적 안정,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 안정을 얻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고, 또 가난을 탈출하는 것, 빈곤이 가난이죠. 가난을 탈출하는 것이 행복의 또 기준이었고, 또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가 보장되고, 또 민족이나 종교 갈등이 해소되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사는 국민들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종교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종교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시대적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으로는 교과서에 선사시대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과 오늘날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나와 있죠. 선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고 짐승이나 자연재해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면 행복하다고 느꼈겠죠. 그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또 건강하고, 또 일과 취미를 조화시키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사회 복지, 탄탄한 사회 복지를 누리는 것 등이 행복의 기준으로 꼽히고 있죠. 이처럼 지역적 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행복은 기준이 다양한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지역에 따라서나 시대에 따라서도 공통적이죠. 즉 프린트의 7쪽에 지금 보고 있는 프린트의 맨 첫 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지역적이고요. 지역적.
지역적, 다음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대적이죠. 시대적. 그리고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행복이죠. 이러한 행복은 특히 동서양, 동서양의 행복론이 다른데요. 먼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동양의 행복론을 우리 간단하게 볼까요? 동양의 행복론으로는 유교, 불교, 또 도교의 행복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유교의 행복론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봤죠. 그래서 유교의 행복론 하면 도덕적 본성, 인을 떠올리라고 했죠. 그리고 유교의 행복론에서 중시하는 요소 5가지가 있었죠. 또 뭐 있었죠? 생각이 안 나네요. 유오덕, 백수, 수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불교는 청정한 불성, 즉 부처의 성품을 바탕으로 수행과 중생구제를 위한 실천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고, 불성, 수행, 중생구제, 열반, 또 해탈, 연기 등의 단어를 보면 딱 불교의 행복론을 떠올리라고 했죠. 그리고 도교는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죠. 그 중에서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도교의 행복론에서는 무의자연뿐만 아니라 초오유라는 개념도 알아두라고 했죠. 그에 비해서 서양의 행복론에서는 먼저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에는 행복을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보았고, 스토아 학파는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죠. 그에 비해서 중세에는 행복을 신앙을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 되는 것으로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았고요. 근대에는 칸트의 의무론, 또 벤담, 미래 공리주의가 주장됐죠. 칸트는 의무론을 통해서 행복은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으로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여기서 도덕 법칙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행복을 쾌락이며 삶의 목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했죠. 이 특히 그 중에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사람은 벤담이죠.